안녕하세요. 정광호입니다. 네, 오늘은 좀 출퇴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퇴근 중에 일어나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이게 산재가 되는지 여부, 이거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아마 한 달, 두 달쯤 된 것 같아요. 두 달 전쯤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함께하는 우리 노무사님들이, 두 분의 노무사님들이 아주 훌륭하게 출퇴근제를 다룬 적이 있었죠. 이제 거기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야기, 좀 기본적인 이론을 얘기했고요. 오늘 사실 이거를 내가 해봐야겠다, 오늘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한 게, 늘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실무형, 상담형, 어떻게 보면은 생활 밀착형, 이런 상담을 받았고 이런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문제라면 어떤 법리적인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재해를 당하신 분들 혹은 유가족들이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그런 판단의 혼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저희는 이제 주제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건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출퇴근 재해, 뭐 통근 재해라고도 하죠. 즉, 뭐 출근이 뭐죠? 그냥 내가 집에서 어디를요? 회사를 가는 게 출근, 맞죠? 일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퇴근. 내가 회사에서 일을 마쳤어요. 집에 가는 길이 퇴근길이에요. 아주 이러면 명확하죠. 근데 과연 출근의 개념이 과연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즉, 집에서 가는 것만 출근인가요? 그죠?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집이 아니고 어떠한 일정한 뭐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 그것도 출근으로 볼 것인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친구들과 뭐 2박 3일 캠핑을 갔습니다. 금요일 하루, 3박 4일로 갔다가 가정을 할게요. 근데 뭐 어떤 그분은 회사에서 하루밖에 연차를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금, 토, 일, 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연차를 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뭐 계곡에서 물놀이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월요일 날은 매우주 뭐 예를 들면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회사에. 그래서 연차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은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밤까지만 함께하고 월요일 날 조금 일찍,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죠, 펜션이죠. 펜션에서 어디를요? 사무실을 간 거예요. 출근한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만약 사고가 났다라면 이걸 출근길로 볼 것인가? 사전적으로 출근이 맞죠. 왜? 내가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를 정상적인 출근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사고가 났다면 이게 산재가 될까요?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면, 저 역시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고, 예, 물론 이제 부모님이 아직도 저희는 이제 시골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근무하면 내일부터 뭐 명절 연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연휴, 뭐 추석 연휴라 그럴게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오전 근무하고 그냥 고향을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자기가 거주하는 집, 자기의 숙소,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고향집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버스를 타러 가려고 갔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럼 이게 집에 가는 퇴근길인가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워낙 지침이 많은 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워킹맘이죠. 내가 통상적으로 직진 코스 5km 내에 우리 집이 있어요. 집과 회사가 딱 직진 코스예요, 그냥. 근데 아이를 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가서 6시 30분 전에 픽업을 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퇴근길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맞죠? 근데 퇴근길에 어디를 어린이집에 들려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예요. 자, 그러면 이건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또 지침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수반될 수 있는 행위들인 경우에는 또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되고. 근데 이거는 사실 워낙 지침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 놓쳤네요. 우리 출퇴근제가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원칙적으로 우리 출퇴근제가 산재법상 규정은 있었어요. 근데 뭐 전속성이니 뭐니 말이 좀 어려웠어요. 즉 사업주가 지정한 경로에 의해서만, 수단에 의해서만,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 수단을 사업주가 인지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출퇴근은 내가 내 자차로 가도 되고, 지하철로 가도 되고, 택시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근데 오늘은 이 사람이 도보로 왔다가, 오늘은 뭐 예를 들면 지하철로 왔다가, 사업주가 잘 모를 수 있다. 즉 그 출퇴근의 지배권, 결정권이 누구에게, 그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예측이 불가하다. 쉽게 얘기하면, 즉 사업주의 전속성이 없다. 그죠? 지휘감독이 힘들다. 예측이 곤란하다. 그래서 잘 안 해줬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과 조금 좀 형평성에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헌법재판소를 가게 됐고, 그래서 현행 산재법에는 이제 출퇴근제가 명확히 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이 이제 포인트인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까먹어서 놓쳐서 중간에 잠깐 넣었고요. 이제 쟁점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어디냐,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 좀 다뤄볼 얘기는, 지금 조심스럽지만 아마 승인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 식당에서 주방 아주머니로 일을 하시는 여성 근로자예요. 이분이 퇴근을 하고 버스를, 통상적으로 집으로 가는 버스, 예를 들어 1번이다. 1번 버스 타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딱 있으면 신호등까지 딱 와서 직각으로 이렇게 건너지 않잖아요. 살짝 이렇게, 살짝 대각선 정도로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단횡단은 아닌 거죠. 그러던 찰나에 요즘 좀 많이 좀 문제되고 있는 우리 막 킥보드,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이게 속력이 엄청 세더라고요. 과속으로 오던 분이랑 부딪혔습니다. 근데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그리고 이분은 엄밀히 따지면 횡단보도를 처음부터 진입한 게 아니고 살짝 건넌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가 바뀔까봐. 그럼 이분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잖아요. 과연 이 경우에 산재가 될까요? 물론 이분도 뭐 무단횡단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거는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뭐 가해자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근데 가해자가 돼버려요. 출퇴근제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가해자분이 이렇게 너무 과속을 해서 부딪혔다. 저는 사실 그걸 더 방점을 찍었어요. 즉 우리가 출퇴근제가 뭐 차 대 차일 수도 있고요. 도보 중에 뭐 횡단보도를 내가 전화통화하고 가던 중에, 내지는 차가 별로 안 다녀서 빨간불일 때 그냥 무단횡단 하다가 이거를 역시 과속 신호 위반으로 해서 차가 사람을 치웠을 때 이게 산재가 될지 여부들.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산재법의 대원칙이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즉 산재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또 다른 상대방이 있을 거잖아요. 둘 다 법규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산재법상 그 출퇴근제, 통근제를 인정함에 있어서 좀 가장 많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해요. 판례때도 보면은 기여도를 보라. 아주 편하죠. 기여도를 보라는 거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론을 떼보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들을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죠. 근데 치명적으로 그 산재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어떠한 100% 그 사람 책임이 아닌 이상은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 결과를 좀 공유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우리가 법이 개정된 지도 시간이 지났고, 근데 우리 출근 중에 발생한 것도 산재가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의 시대는 갔다. 그죠? 이제 이런 질문은 벗어나야죠. 저희가 벗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산재가 될지 모르겠어요. 봤더니
애매한 것들이에요. 애매한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끝나고 본연의 본인 집이 아니고 이제 뭐 연고지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고를 퇴근 중 재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 집을 놔두고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고 월요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다가 본 거를 할 건지, 그죠? 이런 것들 문제.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차 대 차건 뭐 이런 어떤 그 차와 사람이건, 요즘 라이더들도 많으니까 오토바이도 있겠죠, 그죠? 또 워낙 또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근데 둘 다 뭐 어떠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 누구를 둘 다 위반했기 때문에, 왜냐면 산재법 원칙은 범죄 행위, 그죠? 이거로 인한 경우는 안 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경합했을 때, 둘 다 쉽게 얘기하면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이제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소송에서는 뭐 판례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느 정도 판례는 규율된 게 있어요. 근데 과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혹시 이제 그런 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쟁점이 생긴 것 같다. 출퇴근 제한데 애매하다. 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문의를 주시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서 또 여러 조사를 통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서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그 헌재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보장을 받게 되는 출퇴근제, 즉 통근제인데, 실질을 들어봤더니 우리 생활이 너무 다양하고 패턴이 다양하고 하다 보니, 근무 형태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이 복잡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이게 결정이 되면은 한번 그걸 가지고도 기회가 된다면 뭐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났던 조사표도 한번 이렇게 띄워보고 해서 이 경우도 과연 인정이 될 것인지 여부도 좀 나눠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예, 부족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